좌담회에 같이 가볼래?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전 세계 192개 나라에서 수천만 명이 매달 참여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정말 대단한 숫자죠? 솔직히 저도 처음 이 숫자를 보고 좀 놀랐습니다. 이 디지털 시대에 굳이 사람들이 직접 모이는 이 좌담회라는 게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 많은 사람이 찾는 걸까요? 네, 정말 흥미로운 주제입니다. 특히 요즘처럼 비대면 소통이 익숙해진 시대에 수천만 명이 매달 오프라인으로 모인다는 건 분명히 주목할 만한 현상이죠. 네, 가장 궁금한 게 바로 그거예요.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서 대체 뭘 하는 거죠? 핵심 활동이 대화라고 나와 있는데 사실 대화라는 말은 너무 광범위하잖아요. 그렇죠. 그냥 카페에서 친구랑 수다 떠는 거랑은 분명히 다를 텐데요. 물론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대화는 목적과 깊이가 조금 다릅니다. 좌담회는 기본적으로 SGI, 그러니까 국제창가학회라는 불교단체의 활동이거든요. 아, SGI. 네. 그래서 대화의 중심에는 불법 철학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아, 불법 철학이요. 그게 나오네요. 사실 그 단어가 좀 어렵게 들릴 수도 있거든요. 그 철학이 대화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용하는 건가요? 네, 좋은 질문입니다.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고요. 핵심 개념 중에 하나가 인간혁명이라는 건데요. 인간혁명. 네, 외부 환경이나 다른 사람을 바꾸려고 하기 전에 자기 자신의 내면, 그러니까 생명 상태를 먼저 바꾸면 결국 주변의 모든 것이 긍정적으로 변한다는 그런 사상입니다. 아하. 그래서 좌담회에서의 대화는 단순히 나 힘들어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겪는 이 어려움을 어떻게 내 성장의 발판으로 삼을 수 있을까? 이런 관점으로 이어지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냥 고민을 털어놓고 위로받는 차원을 넘어서는 거네요. 그 문제를 해결할 힘을 자기 안에서 찾도록 돕는 대화라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혼자 끙끙 앓던 문제를 그런 관점에서 함께 이야기 나누다 보면 생각지도 못했던 해결책의 실마리를 찾기도 하고요. 오, 또 나도 다시 해볼 수 있겠다는 용기를 얻게 되는 거죠. 단순한 대화가 아니라 삶을 대하는 태도를 바꾸는 일종의 철학적 대화군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대화의 내용이 그렇다면 그곳의 분위기는 어떨까요? 한 참석자가 남긴 말이 정말 인상 깊었거든요. 아주 추운 겨울에 따뜻한 집에 들어갔을 때 모든 게 풀리는 느낌이라는 비유요. 그 비유가 좌담회의 분위기를 아주 정확하게 요약해 줍니다. 심리적 안전기지, 세큐어 베이스라고도 하죠. 그런 공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심리적 안전기지요. 네. 우리가 소셜미디어에서는 보통 자신의 가장 좋은 모습, 성공한 모습만 보여주려고 하잖아요. 네, 그렇죠. 하지만 좌담회는 그럴 필요가 없는 공간입니다. 오히려 자신의 약점, 실패, 고민을 솔직하게 털어놓는 것이 권장되는 분위기죠. 필터링 없이 있는 그대로의 나를 보여줘도 괜찮은 곳이라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런 가면을 벗을 수 있는 자유가 바로 그 따뜻함과 편안함의 핵심입니다. 내가 어떤 이야기를 하든 비난받거나 평가받지 않을 거라는 그런 신뢰가 있으니까요. 얼어붙었던 마음이 스르르 녹아내리는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현대사회에서 이런 공간을 찾기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정말 그렇겠네요. 그리고 분위기에 대한 또 다른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었어요. 바로 젊은 청년들이 참여할 때 느껴지는 생동감에 대한 부분입니다. 네네. 나이 드신 분들이 젊은이들의 활기찬 모습을 보면서 덩달아 마음이 젊어지는 것 같다고 하던데요. 이건 세대 간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지점입니다. 보통 세대 갈등을 이야기 많이 하지만 여기서는 오히려 시너지가 나는 거죠. 젊은 세대는 인생 선배들의 경험에서 지혜를 얻고 기성세대는 젊은 세대의 순수한 열정과 에너지에서 새로운 활력을 얻고요. 서로가 서로에게 긍정적인 자극을 주는 선순환 구조네요. 네. 이건 단순히 분위기가 좋다는 걸 넘어서 공동체가 아주 건강하게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석자들이 내 주변 힘든 친구도 데려오고 싶다거나 저런 따뜻한 마음을 닮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도 자연스러운 결과겠군요. 그렇죠. 좋은 경험은 나누고 싶어지는 게 인지상정이니까요. 좌밤회가 단순한 모임을 넘어 하나의 커뮤니티로 확장되는 방식이 바로 그것입니다. 어떤 강요나 의무가 아니라 자발적인 마음에서 우러나온 초대를 통해 연결이 넓어지는 거죠. 알겠습니다. 대화의 내용과 모임의 분위기를 들어보니 왜 사람들이 계속 참여하는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이 좌담회라는 형식 자체가 사실 최근에 만들어진 게 아니라고 하더군요. 네, 맞습니다.
역사가 아주 깊다고 해서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석가모니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면서요? 네. 우리가 보통 불교라고 하면 큰 법당에서 스님이 다수를 상대로 설법하는 모습을 떠올리기 쉽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불교의 시작점은 사실 아주 소박했습니다. 석가모니가 깨달음을 얻은 후 처음으로 가르침을 편 대상은 단 5명의 수행자였고요. 아, 5명이요? 네, 그 형식은 마주 앉아 대화하는 지금의 좌담회와 똑같았습니다. 아, 그러고 보니 그렇네요. 일방적인 설교가 아니라 쌍방향 소통이 시작이었군요. 그렇습니다. 일본의 니치렌 대성인 역시 제자들의 집을 일일이 방문하면서 좌담회 형식으로 불법을 가르쳤습니다. 이처럼 소그룹으로 모여 각자의 삶에 대해 이야기하고 그 속에서 불법의 지혜를 발견하는 것은 불교의 매우 오래된 전통인 거죠. 와, 창가학회는 바로 이 전통을 현대적으로 계승하고 있는 셈입니다. 역사를 알고 나니 이 모임의 깊이가 다르게 느껴지네요. 단순히 20세기에 만들어진 새로운 형태의 모임이 아니라 2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검증된 인간적인 소품 방식이라는 거네요. 바로 그 점이 중요합니다. 시대가 아무리 변해도 사람과 사람이 얼굴을 마주하고 자신의 삶을 이야기하며 서로에게서 배우는 이 방식의 힘은 변하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죠. 그리고 그 힘이 지금은 전 세계적인 규모로 나타나고 있는 거군요. 192개 나라 및 지역에서 수천만 명이라니 이 작은 거실 모임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퍼져나갈 수 있었을까요? 저는 그게 바로 좌담회의 역설적인 힘이라고 봅니다. 역설적인 힘이요? 네. 거대하고 중앙집권적인 시스템이 아니라 지극히 작고 분산적인 거실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더 빠르고 광범위하게 퍼져나갈 수 있었던 거죠. 특별한 건물도 자격 있는 성직자도 필요 없습니다. 그저 마음을 나누고 싶은 몇 사람과 공간만 있으면 어디서든 열릴 수 있으니까요. 아, 그 말이군요. 형식이 단순하고 본질에 집중했기 때문에 문화나 언어의 장벽을 넘어 쉽게 복제되고 확산될 수 있었다. 이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결국 인간이 가진 근원적인 고민,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같으니까요. 네. 좌담회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함께 찾아가는 하나의 플랫폼을 제공했고 그 플랫폼이 전 세계 사람들의 공감을 얻은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당신에게 질문을 하나 던지며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당신의 삶에서 필터 없이 가면을 벗고 온전히 당신 자신으로 있을 수 있는 따뜻한 집 같은 공간은 어디인가요? 그리고 당신의 성장을 돕는 깊이 있는 대화를 지금 누구와 나누고 계신가요?